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한에서 우한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마스크 2장을 겹쳐 쓰고 시찰 나온 모습이 포착됐던 장면인데요. 지금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의 폐쇄 정치에 죽을 맛일 것 같은데 김정은 본인은 정작 꼴에 빨리 죽기는 싫은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한중 수교 30주년 축제에 참여해 오성기업에서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공유한 후 이번 선거는 자유공정과 동북공정의 대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경기지사를 출마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부동산 문제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호주의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 중 중국인이 약 10만여 명, 즉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또한 박빙 지역에서 특정 국적 유권자의 몰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사가 되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 제도적 개선을 돕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투표권과 소유권은 마구 나누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쟁취해온 권리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저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외국인 혐오라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권리를 혐오로 뒤바꾸는 것에 많은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저 김은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경기도에서는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 34.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37.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3.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분과에서 인수위 방역정책을 짜는데 함께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한 코로나 백신 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백경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학 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갈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보통질병관리청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유임되기 마련인데 정은경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사실상 경질 처리되었을까 싶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 시위 제한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문재인이 귀향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에 확성기를 이용한 비난 방송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청청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청래 의원은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석을 이용해 입법 권한을 갖고 특정인을 위해 법을 처만들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진짜 필요한 건 국회 입법 권한 완전 박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중권 씨는 16일 이재명의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한 데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과대망상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세계사적 의미까지 보는지 이게 그 유명한 팬덤 정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왜 민주당이 저렇게 됐나? 20년 집권 뻥뻥 떠들다가 저렇게 된 것은 팬덤 정치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팬덤 정치로 망했는데 거기에서 세계사적 의미까지 부여해가며 팬덤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해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선배 기수인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좌파 정권 충성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수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관련해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를 받고도 처분을 미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서 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부장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친문 이정수가 사의함에 따라 후임 인물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시절 한동훈 이원석 투탑을 생각하면 현재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유력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 재판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좌파 정권 청와대 윗선 관계자들이 해당 사건들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료 이미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팀은 2020년 11월 청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등 정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겹치면서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뻗질 못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며 전 정부 관련 사건도 결국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에 막혔던 청와대 윗선 수사가 뚫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건도 검찰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전 정권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전례를 만들었기에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정권 하에 저질러진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압수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법의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석 달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군의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사건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나선 일입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문건 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의 이 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12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이었으니 문재인 역시 대통령 기록물의 숨을 생각 말기를 바랍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매월 서너 번씩 지속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